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명성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 3 곱하기 3 큐브 강좌에 이어서 4 곱하기 4 큐브 강좌도 올리려고 하는데요. 4 곱하기 4 큐브는 3 곱하기 3 큐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 큐브 해법을 먼저 익힌 후 4 곱하기 4 큐브 해법을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 곱하기 4 큐브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4 큐브의 해법의 1단계는 바로 센터 조각 맞추기입니다. 센터 조각은 이렇게 한 면에 여기 이 4군데의 블럭을 한 색상으로 6면을 모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맞춰줘야 할 조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흰색 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면에 맞춰줘야 할 흰색 면 센터 조각은 모두 4개의 조각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맞춰줘야 할 조각도 역시나 4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죠. 이 코너 조각이나 엣지 조각은 여기로 갈 수 없습니다. 자, 그건 아시죠? 3 곱하기 3 큐브 해법을 아신다면 아주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3 곱하기 3 큐브에서 얘를 여기로 올릴 때하고 얘를 여기로 올릴 때하고 같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가지 공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면 됩니다. 2 곱하기 2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해볼게요. 얘를 여기로 이렇게 올리고요. 이 조각을 또 여기로 2 곱하기 2 큐브 하듯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흰색은 센터 조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노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3 곱하기 3 큐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 큐브에서는 흰색이 있고요. 흰색 센터 조각이 있고 그 반대쪽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란색 센터 조각이 여기 있다면 3 곱하기 3 큐브는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4 큐브인 경우에도 흰색의 반대편에 반드시 노란색 센터 조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노란색 센터 조각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역시나 4 곱하기 4 큐브도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3 곱하기 3 큐브를 보시면 바로 밑에 노란색 센터 조각이 있죠. 4 곱하기 4 큐브도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노란색 센터 조각을 만들 것입니다. 자, 지금 조각이 하나 올라와 있죠. 나머지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올리다 보면 흰색 센터 조각이 흐트러지게 되죠. 이제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고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조각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끝쪽은 아무리 돌려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길 돌리는 것은 여기 이 4조각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각이 하나 있죠. 얘를 여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끝을 돌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로 올라오게 했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조각을 먼저 올려줍니다. 빈 공간으로 자신이 넣고자 하는 공간으로 올려주고 그랬더니 센터 조각이 지금 흐트러졌죠. 흰색이. 이거를 다시 내리면 노란색이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살짝 옆으로 치워줍니다. 그 다음에 흰색을 다시 내려주면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맞춰지게 되고 흰색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개가 맞춰졌고요. 여기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둘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각을 여기에 넣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를 치워줄 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어느 쪽으로 치우나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조각을 센터 조각으로 올릴 때는 블럭이 2개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각을 위로 올리려면 반드시 치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올려야 치우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흰색에도 지장이 없고요.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얘를 기역자 그 밑에 이렇게 두고요. 올리고 치워주고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은 흰색은 센터 조각이 맞춰져 있고 노란색이 2개밖에 맞춰져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아까 했던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각이 바로 이렇게 된다면 치울 곳이 없죠. 어디로 돌리나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울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상황은 이렇게 왼쪽으로 치워질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내리면 조각이 무사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나 남았을 때는 기역자 그 밑에 두고 올리고 왼쪽으로 치워주고 내립니다. 이러면 흰색 센터 조각은 아무 지장이 없고요. 노란색도 무사히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흰색과 노란색은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주황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을 맞추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는 자유롭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끝쪽은 자유롭게 돌릴 수 있죠. 올렸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기역자 밑에 있죠. 대신 한 칸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2번 올리고 지워주고 다시 2번 내립니다. 3 곱하기 3 큐브에서 주황색의 반대는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 센터 조각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 주황이 흐트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치워줄 수 있게끔 올려야 합니다. 올리고 치워주고 내리고 하나 남았을 때는 기역자 밑에 두고 올리고 치워주고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황 빨강까지 맞췄고요. 자, 다시 3 곱하기 3 큐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주황, 여기는 파랑, 여기는 초록이 와야 합니다. 자, 오른쪽이 파랑이고 왼쪽이 초록입니다. 지금 파랑이 이렇게 2개가 색상이 올라와 있죠. 이런 거는 양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을 돌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면이 남았을 때는 무조건 2번을 돌려서 공식을 씁니다. 자, 일단 먼저 얘를 여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돌려서 올리고 왼쪽으로 치워주고 다시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각을 무사히 올렸습니다. 얘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자 밑에 하나 건너뛰고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2번을 돌려서 여기 올려줍니다. 왼쪽으로 치워주고 다시 오른쪽을 내리면 전부 다 센터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1단계 센터 조각 맞추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2단계는 엣지 조각 같은 색상으로 정렬하기입니다. 3 곱하기 3 큐브에서 엣지 조각은 센터 조각과 코너 조각을 제외한 여기 이 부분들이 다 엣지 조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4 곱하기 4 큐브에서도 엣지 조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4 곱하기 4 큐브에서는 바로 이 부분들이 엣지 조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엣지 조각을 주황, 파랑, 빨강, 초록 이렇게 다 같은 색상으로 정렬을 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자, 제가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록, 주황 조각을 먼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를 더 찾아야겠죠. 얘는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잡아두고 찾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돌려서 하나는 2층, 하나는 3층에 둡니다. 지금 센터 조각이 다 맞춰졌지만 센터 조각을 안 흐트러뜨리고 큐브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끝쪽을 돌리는 것입니다. 끝쪽은 자유롭게 돌려도 센터 조각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돌리면 센터 조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끝쪽만 돌려야 합니다. 어쨌거나 끝쪽을 돌려서 하나는 2층, 하나는 3층으로 끌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3층을 2층으로 보내서 일단 둘이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센터 조각이 흐트러지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의 원리는 얘를 위로 먼저 보내놓고 이미 흐트러져 있는 조각, 뭐 이런 조각 같은 이런 조각 괜찮겠죠? 이미 흐트러져 있는 이런 조각 같은 조각들을 여기에 넣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다시 흐트러져도 뭐 상관이 없죠. 대신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맞춰져 있는 조각이 다시 흐트러지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얘를 2층, 3층에 두고 만나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려주고 쓸데없는 조각을 얘 위치에 두고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큐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우리가 아까 맞추려고 했던 주황, 초록 조각은 여기 이 뒤쪽에서 정렬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파랑 해볼게요. 여기 있죠? 얘를 하나는 3층, 하나는 2층으로 끌고 와주고요. 3층을 2층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렬이 됐죠? 얘를 일단 위로 올려주고 흐트러져도 상관없는 이미 섞여있는 조각을 얘 대신 여기다 두고 큐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정렬이 됐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파랑, 노랑 얘를 2층, 3층에 두고 3층을 2층으로 보내서 정렬시키고 얘를 위로 보내고 흐트러져도 상관없는 조각을 이 자리로 보낸 다음 큐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이번엔 여기서 정렬이 됐네요. 주황, 파랑 얘를 2층, 3층에 두고 3층을 2층으로 올리고 흐트러져도 되는 조각을 여기 이 자리에 넣고 큐브를 원래대로 돌리고 자, 이번에는 하양 초록 여기 있습니다. 2층, 3층이 2층으로 가게 여기서 정렬시키고 위로 올리고 흐트러져도 되는 조각을 여기다 두고 원래대로 다시 큐브를 돌리고 그러면 여기서 정렬이 됩니다.
다른 것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빨강, 초록, 빨강. 2층, 3층. 3층을 2층으로 올리고. 지금 흐트러져도 되는 조각이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와야죠. 다른 조각이 오게 되면 이미 맞춰져 있던 게 다시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양, 주황. 2층, 3층에 두고 3층을 2층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렬시킵니다. 아, 반대로 돌렸네요. 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문제가 있죠. 3층을 2층으로 이렇게 보내서 정렬을 시켰고요. 위로 올렸어요. 자, 그런데 흐트러져 있는 조각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흐트러져 있는 조각을 미리 여기 위로 올려놓고 정렬을 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 흐트러져 있는 조각이 여기 밑에 있어요. 얘네 둘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여기 뒤에 B라인을 돌려서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네, 여기 올라갔습니다. 위에.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상황을 살펴볼게요. 지금 아직 정렬되지 않은 조각이 여기 하나, 여기 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층, 하나는 3층에 두고 합체하고 위로 올렸는데 하나도 없죠. 흐트러져 있는 조각이. 밑에도 없죠. 흐트러져 있는 조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맞출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노랑, 초록 조각을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조각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겠죠. 이럴 때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공식에서는 이렇게 파랑, 하양, 파랑, 하양, 초록, 노랑, 초록, 노랑 같은 색을 같은 층에 두고 공식을 씁니다. 자, 공식을 한번 쓰면 이제 전부 다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조각이 다 맞춰졌고, 그쵸? 그 다음에 엣지 조각까지 같은 색상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이 모양은 즉 3 곱하기 3 큐브의 모양과 같습니다. 이 4개의 센터 조각은 이 조각과 같고요. 이 엣지 조각은 얘하고 같네요. 3 곱하기 4 큐브를 3 곱하기 3 큐브로 변신시킨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식이 3 곱하기 3 큐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공식을 알고 계실 텐데요. 많고 다양한 공식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식으로 큐브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십자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십자가 맞춰졌죠? 그러면 축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하나는 자신을 보고 나머지 하나는 뒤를 보고 올 시시, 내 시시, 올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축이 다 맞춰졌고요. 이제 한 면과 두 번째 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면 맞췄고요. 두 번째 줄까지 다 맞춰졌죠. 그냥 봐서는 세 번째 줄까지 맞춰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한 조각이므로 네, 지금 두 번째 줄까지 맞춘 것입니다. 이제는 아랫면 십자를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이 모양은 3 곱하기 3 큐브에서 코너 조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모양과 같습니다. 그쵸? 같죠? 이때는 각자 알고 계신 공식으로 십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십자가 맞춰졌죠. 자, 근데 여기서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3 곱하기 3 큐브에서 십자를 맞출 때는 십자 맞춰져 있는 거 제외하고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점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기역자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4 곱하기 4 큐브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자 모양인 이런 경우나 이렇게 점하고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경우, 뭔가 이런 예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 저는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일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집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얘를 뒤집든 얘를 뒤집든 얘를 뒤집든 얘네 두 개 중에 하나를 뒤집으면 기역자 모양이 나오겠죠. 얘를 뒤집으면 일자 모양이 나오고요. 자,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CC. 자, 올은 두 개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큐브를 한번 이렇게 회전하고요. 다시 올 CC, 올 CC, 네 CC, 왼쪽, 네 CC, 다시 오른쪽, 네 CC, 올 CC, 네 CC, 네. 이렇게 하면 아까 제 말대로 큐브에 여기 이 엣지 조각이 뒤집혔죠. 이렇게 되면 이제 3 곱하기 3 큐브처럼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면 맞췄고요. 다른 것도 맞춰볼게요. 코너 조각 맞췄고, 네. 아, 여기도 그 모양 나왔네요. 4 곱하기 4 큐브에서는 아까도 예외의 경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이 엣지 조각 맞추기에서도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3 곱하기 3 큐브에서 엣지 조각 맞추기 단계에서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한 면이 맞춰져 있고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한 면이 맞춰져 있고 여기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바뀌고 다시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렇게 두 개가 바뀌고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4 곱하기 4 큐브에서도 이 네 가지 경우 외에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이런 경우는요.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여기 가야 되고 얘는 여기 가야 되고 얘는 여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네요. 이런 경우는 3 곱하기 3 큐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또 역시나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노란 면이 위를 보게 두시고 아무 방향이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근데 오른쪽에서 한 칸 왼쪽에 이쪽 라인을 두 번 돌립니다. 올 CC 올
CC. 이번엔 두 개예요. 올, CC.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바뀌고 얘네 둘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나왔죠. 꼭 이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외 경우가 아닌 3 곱하기 3 큐브에 있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큐브 해법을 모두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4 곱하기 4 큐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센터 조각을 각 면에 만들어야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었고요. 노란색, 하얀색의 반대편에 반드시 만들어야죠. 자,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 기역자 밑에 하나 이렇게 맞췄고요. 자, 3 곱하기 3 큐브를 보시면 여기 파랑, 하양, 여기가 빨강이죠. 여기 빨강이 오고 여기가 주황이 와야 합니다. 기역 아래에 점 하나 맞췄습니다. 자, 이제 엣지 조각 정리를 해볼게요. (2층) (3층에) 두고 합체 흐트러져도 되는 조각으로 바꿔치기, 그 다음에 원래대로. 딴 것도 그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른 쪽에 있는 흐트러져 있는 조각을 여기 위로 올려야죠. 그 다음에 바꿔치기. 자, 이런 경우에서도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파랑 주황끼리 정렬을 할 건데 같은 라인에 있죠. 같은 층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그 공식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얘를 3층으로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공식을 응용해서 한 번 더 다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응용을 할 수 있겠네요. 같은 층에 있으니까 공식 써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맞춰졌습니다.
엣지 조각 정렬까지 끝났고요. 3 곱하기 3 큐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렬 여기도 넣고 자, 넣어서 두 번째 줄까지 다 맞췄고요. 아, 얘의 경우가 나왔군요. 얘를 뒤집어서 십자로 바로 맞춰 드리겠습니다. 십자 맞췄고요. 이제 한 면 맞춰야죠. 한 면까지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너 조각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코너 조각까지 다 맞췄고요. 자, 얘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3 곱하기 3 큐브 엣지 조각 정렬하기에 4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는 얘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CC CC로 외워주고요. 이러면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로 가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정렬이 돼야 하는 이런 경우가 나왔군요. 자,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큐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명창TV였습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